송은재TV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이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이종섭 이 호주 대사 문제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종섭 이 호주 대사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귀국해서 공수처 수사를 받아라. 그 다음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에 대해서는 이 기자 테러 이 발언에 대해서 이 내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를 결정하라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결정이 남아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이 요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문제가 아니다. 이종섭 문제에 대해서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는 가짜 뉴스와 공수처의 이 수사가 전혀 진행이 되지도 않았고 수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이 출국 금지를 한 두 차례나 연장을 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까지 모두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문제는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이 사과를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황상무의 발언 내용도 문제거니와 이 대목에서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이 그런 발언이 나와야 할 이유가 도무지 아무도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사퇴를 결정하랍니다. 황상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다 결정 사항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황상무를 비롯해서 이종섭 모두 스스로 결정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부분이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일주일 가까이 이 문제로 고민 이 발언의 수위마저 조심조심 하다가 오늘 드디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이 문제는 수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남아있는 게 이 물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민생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즉각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이고, 이 의대 증원 문제는 이게 정무적으로 보면 이 상대편이 있는 의료계가 있는 부분이고, 이건 참 정부 전체의 정책과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시간을 두고 대통령실이나 정부, 보건복지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기자들에게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대화에 나서야 한다. 대화에 나서게 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 라는 부분, 그 당의 입장을 통보했다. 이렇게 읽힙니다. 이게 지금 수도권을 비롯해서 각종 지지율, 그러니까 중도층입니다. 소수지만 굉장히 예민한 이 중도층, 수도층의 지지율이 출렁이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 정치는 타이밍인데 시간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선대위도 열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것으로 읽힙니다. 또 오늘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은 계속 혼란스러운데 국민의힘은 지역구 전국에 254곳입니다. 모두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됐던 것이 도태우와 장예찬이었습니다. 대구고 부산입니다. 이 부산의 장예찬 지역구에는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태우 지역구입니다. 대구 중남구입니다. 여기에는 김기용 전 통일부 차관을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참 제 송은재TV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이 찬반 논란이 일고 있고, 물론 여기에는 민주당 지지층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송은재TV의 많은 이 회원분들과 구독자분들께서 왜 잘라야 했느냐,
라는 많은 불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구에 김기웅, 정연욱을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정연욱이 이 부산의 진구 쪽에 경선을 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영구에 전략 공천을 했다. 김기웅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 통일부 차관이었습니다. 이 통일부 차관 쪽에 인력이 수급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이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도태우와 장해찬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절차도 문제가 있었고, 이 지금 대타를 전략 공천하는 김기웅, 정연욱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한동훈 위원장도 여러 가지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있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답지 않게 굉장히 머뭇머뭇거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공천을 받지 못한 도태우, 장해찬, 이 자리에 또 공천을 받은 김기웅, 정연욱에 대해서 제가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참 여기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비판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이 지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도의 정치적 감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만이 결정을 할 수 있고 한동훈 위원장만이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읽습니다. 이건 지금 사실은 공관위가 두 번씩 열리고 몇 번씩 열리고 이런 문제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지금 수도권을 비롯해서 이 중도층의 그 예민한 한두 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과 이 좀 무리가 많았던 도태우와 장해찬을 잘라내고 김기웅과 정연욱을 정연욱 같은 경우에는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입니다. 잘 압니다. 부산 출신이기도 하고요. 근데 수영에는 연고는 없습니다. 정연욱이 경쟁력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구 쪽에서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제 이렇게 또 발탁을 했다. 이 과정, 이 내용 어느 것도 찬성할 수 없지만 한동훈의 이 정무적 감각을 믿고 한동훈의 정무적 감각, 한동훈을 지금 믿고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에서 이 문제가 정말 크고 정말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큰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큰 건 총선에서 지는 것입니다. 총선에서 과반 획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총선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일당이 되지도 못하는 그런 상처와 비교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동훈 위원장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체 선거판을, 총선판을 전쟁을 그르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마침 때 맞춰서 254명 모두 지역구 공천을 완료를 했고 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은 또 한동훈 위원장이 이 칼을 뽑았습니다. 결국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두 가지 문제. 이종섭 문제와 황상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처신을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송재TV 뉴스 속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